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간만에 반등하길래 그래도 나름 기분 좋게 잠들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일단 3대 증시 모두 하락했고요. 다우존스가 0.9%, 나스닥 1.3%, S&P 500 1.1%. 하락폭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뉴스부터 찾아봤는데 악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조정장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전문가들도 빗나갈 때가 아주 많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분기 조정장이 현실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갖다 붙이긴 어렵겠지만 일단 이번 달 25일에서 26일에 있을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져서 주가가 휘청이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고요. 실업 지표도 아주 안 좋게 나왔었죠.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서 5만 5천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약 22만 5천 건을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죠.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예상치가 빗나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정도면 거의 뭐 20% 이상 차이가 난 거니까 영향이 없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에 대한 여파로 해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단순히 실업 지표가 증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또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증시에 아무래도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잠깐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즉각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증시 폭락에 기름을 또 부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20%나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넷플릭스 하면 꽤나 우량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런 우량주조차도 지금 패닉셀이 나올 정도로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럼 당연히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코로나 때 워런 버핏도 그래서 항공주를 전량 손절했었죠. 자, 근데 웃긴 건 워런 버핏이 손절하고 나서 항공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2020년 5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사인데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그저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무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주식 전문가라고 떠받드는 워런 버핏도 추가 폭락을 예상해서 손절하자마자 급등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손절도 빨리 한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나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했는데 이게 또 급등을 해버리죠. 얼마나 약 올랐을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워런 버핏조차도 주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마 워런 버핏이 아무 생각 없이 손절하진 않았겠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지표들 다 비교 분석해가면서 손절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런데 하물며 저를 비롯한 일반 개인들이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단타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전량 홀딩 하면서 낙폭이 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상황이 좋지 않죠.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새 2830포인트까지 꽤나 많이 밀렸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약 4,500억에서 5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하락.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나마 좀 덜 빠진다고 할 수 있고요. 우선주도 약 1.15%. 7만 원이 깨졌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또 보면 SK 하이닉스 3.6% 꽤나 많이 빠지고 있고요. LG화학 2.1%, 삼성 SDI 2.5%, 현대차 1.5%, SK이노베이션 5.3% 폭락.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요즘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네요. 카카오도 0.5%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보면 우상향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폭락장을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워런 버핏의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워런 버핏도 대응에 실패를 했잖아요. 물론 워런 버핏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도 실패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정도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때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완전 무대응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식 어플 덮어두고 10년이든 20년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는 게 아마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겠지만 우리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무대응은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결국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상향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 자체가 계속 진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학기술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헬스케어 점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경제 규모도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증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정신없는 시기에는 차라리 아예 거시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우상향을 믿고 최대한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량을 늘리거나 폭락장을 피해 가셔도 좋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존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 어려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